자, 우리가 전번 강의에서는 전압하고 파형을 측정했어요. 그죠? 전압하고 파형을. 전압 파형은 뭡니까? 그 CPU 쪽의 전원부, 그다음에 메모리 쪽의 전원부, MCU 쪽에 VC점에 들어가는가를 우리가 측정을 했습니다. 전압은 정상이래도, 그죠? 이 CPU하고 메모리 쪽은 우리가 무슨 전원부를 쓴다고 그랬습니까? 스위칭 전원부잖아요. 혹시 파형이 왜곡되지 않는가? 전압은 정상이지만 어떤 파형이 왜곡돼서 순간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를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파형 측정을 해봐야 돼요. 테스터는 전압을 측정하는 장비지 파형을 측정하는 장비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파형을 측정해서 이 스위칭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죠? 제대로 된다면 파형이 정상적으로 나오지만 그렇지 않을 건 파형이 왜곡될 겁니다. 모니터 수리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그죠? 스위칭부 쪽에 우리가 PWM 그 쪽에서 나오는 아웃풋하고 그 다음에 드레인의 스위칭에서 나오는 드레인단의 아웃풋을 우리가 파형을 측정했을 때 파형이 왜곡됐다, 아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판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마치 모니터 메인보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파형을 쟀을 때 CPU 전원부, 메모리 전원부, 그 다음에 그 MCU 쪽에 VC 전압은 정상이었었어요. 그럼 CPU 전원부하고 메모리 전원부 쪽에 파형은 어떠냐? 정상적 측정됐습니다.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이제 MCU 쪽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MCU 쪽에서 인풋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들어간 데이터를 가지고 내부의 연산 과정을 통해서 시리얼 아웃풋으로 제대로 나와서 포스팅 단계까지 가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시리얼 아웃풋이란 말이죠. 요 부분을 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실로스코프로다가, 그죠? 시리얼 인풋 단자를 찍으니까 인풋 파형은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뭐 어떤 거 해서 정상적으로 뭐 들어가고 있어요. 얘가 이쪽으로. 근데 이 내부 연산 과정을 통해서 스타트업 처리 루틴이 그 신호를 갖다가 이쪽으로, 그죠? 사우스 브리를 통해서 노스를 통해서 CPU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안 나가고 있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그죠? 일단은 시리얼 인풋 파형은 정상입니다. 정상이죠? 예. 네. 그럼 뭡니까? 이제 아웃풋을 재봐야 되겠죠? 자, 아웃풋을 재니까 요 부분이 지금 아웃풋이 지금 2번 단자죠? 시리얼이 단자 번호를 외우라 그랬죠? 파형이 안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아, 펌웨어가 손상이 됐구나. 펌웨어 손상으로 예상이 된다 하는 얘기를 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결론을 얻은 거죠. 그죠? 그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 뒤지고 뭐 양부 판별돼 보고 뭐 난리를 쳤잖아요. 지금은 빠른 점검 및 수리 방법이니까 이제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될 거란 얘기죠. CPU 쪽의 전원부, 메모리 전원부, 그 다음에 이 PCI 쪽의 전원부가 전압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느냐, MCU 쪽에 전압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느냐, 들어가에 따르면 야, 전원부 쪽이 과연 스위칭 전원부로 이루어졌냐 아니냐를 따라서 스위칭 전원부 쪽에 오실로스코프 파형을 재는 거고, 그 다음에 MCU 쪽에서 들어가는 파형이 시리얼 인풋하고 아웃풋 쪽에서 들어가서 연산해서 아웃풋이 나오냐, 이런 부분을 판정하면 수리 단계가 좀 짧아진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해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럼 동영상으로 봅시다. 자, 5번 단자가 시리얼 인풋이죠. 재니까 지금 뭔가 인풋은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아웃풋이 2번 단자죠. 2번 단자를 재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파형이 안 나오죠.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 뭔가 펌웨어 손상이구나.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저기 한 건 여기 지금 RTC NVRAM이 저장이 된다면요, 얘기를 했지만 걔는 뭐냐, 기본적으로 여인 걸 띄면서 이 셋업에 정한, 우리가 셋업 바이오스를 통해 셋업을 정해준 것을 이제 크로스 체크 하는 거예요. 얘가 기본이 되는 거죠. 기본이 되면서 여기에 지금 사용자가 저장한 값이 부트 시퀀스가 뭐로 돼 있지, 그런 것만 참조를 해오는 거지 이 프로그램을 읽는 게 아니라 얘 프로그램을 읽는 거예요. 기본적인 얘는 뭡니까? 바이오스, MCU 안에 있는 펌웨어는 뭡니까? 이 MCU는, 그죠? 비효율성 메모리죠? 리드 온리 메모리예요. 읽기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RTC NV는 뭐예요? 읽고 쓸 수 있는, 있죠? 리드 라이트가 가능한 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기본적인 바이오스를 띄워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여기다 담아서 얘랑 띄울 때 바이오스 얘는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는 뭐 얘를 읽는 거, 얘를 읽는 거. 그죠? 얘를 읽으면서 여기에 우리가 사용자 저장한 내용을 이 바이오스가 참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이걸 읽는 줄 알고 있단 말이죠. 그건 아니죠. 얘를 읽으면서 얘를 우리가 레퍼런스 한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뭡니까? 시리얼 아웃풋이 안 나오니까 우리 입장에서 아, 야, 이거 펌웨어 불량이다.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그죠?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롬라이터 장비는 보통 여러분이 ISP라는 장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걸로 해도 되고 롬라이터라는 이 고가 장비로 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롬라이터는 고가 장비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그 MCU 그 소켓의 딥 타입이죠. 이거는 이 의뢰 들어온 그 메인보드는 딥 타입의 그 MCU를 빼가지고 그죠? 그 여러분들 소켓 컨버터 ISP 지그도 소켓 컨버터를 사라고 그랬죠. 소켓 컨버터에 장착을 해서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필요상 이제 B프로라는 이 고가 장비를 이용해서 했어요. 그죠? 걔를 분리를 해서 여기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죠. 그죠? 데스크탑하고 얘하고 이제 USB 케이블 연결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롬라이터 프로그램은 이 PC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얘를 띄워서 하는 거죠. 그래서 롬라이터 USB 케이블 PC에 연결하고 MCU를 탈거한 다음에 MCU 소켓 컨버터에 장착한 다음에 롬라이터 소켓에 꽂고요. 그 다음에 롬라이터 전원을 온 한 다음에 PC에 설치되어 있는 롬라이터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에 얘는 이제 뭐 우리 그 ISP 할 때는 모니터 할 때는 오토로 방식으로 했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 ISP 지구도 탈거를 해야 돼요. 탈거를 해서 수동으로 잡아줘야 돼요. 디바이스 품번을 선택을 해준다고요. 그죠?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내부의 펌웨어를 삭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해당 모델에 대한 펌웨어를 가지고 있으면 다행인데 아니면은 그 제조사 홈페이지 가면은 이 메인보드는 바이오스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TV라든가 모니터라든가 노트북은 공개가 안 돼 있죠. 근데 데스크탑만큼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면 되죠. 해서 업데이트를 시키면 됩니다. 분리해서 이제 장착 테스트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고가 장비를 썼지만 ISP 쓰시는 분들은 ISP 그거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뭐 연결 방법 똑같이 이렇게 돼 있겠죠. 그것도. 예. 자, 우리가 그 만약에 그 제가 수리하는 이 장비가 이 제품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모델이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바이오스타 제품인데 의뢰 들어온 제품이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요게 이제 모델명 치는 게 있어요. 요걸 치게 되면 이 지금 바이오스라는 부분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지금 오래된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이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보통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받아놓은 것은 다음에 이런 문제가 오면 하기 위해서 PC에 저장해 놓는 게 좋겠죠. 모니터 수리, 실무 수리할 때 많이 얘기했죠.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여러분 PC에 저장해 놓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한번 쓰고 버리지 마시고 이게 오래되면 없어져요. 이 사이트에서 내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지고 있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조사에 가서 이걸 다운받을 수가 있다. 그죠? 일단 MCU 메인보드에서 이제 MCU를 탈거를 해야 되겠죠. 그죠? 탈거. SMD 타입은 우리가 그 PCB에 그제 솔더링 돼 있으니까 디솔더링해서 소켓 컨버터에 장착을 해야겠죠. 요런 딥 타입 같은 건 좋아요. 그냥 이렇게 소켓에 꽂으면 좋으니까. 요런 건 분량이 거의 없잖아요. 납땜을 해도 안 하니까 소켓에 꽂아져 있으니까 여기서 꽂습니다. 이렇게 삽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롬라이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동으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죠? 수동으로 품번을 치면은 이게 제조사가 어디라는 게 나오죠. 요거는 그죠? 그래서 디바이스 선택을 하고 디바이스 메뉴를 누르면 디바이스 선택 메뉴가 있어요. 물론 롬라이터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치게 되면 이제 모델명을 치게 돼 있죠. 얘는 이제 EN25QH3이라는 품번의 모델이에요. 치게 되면 쭉 나오는데 SO 타입이 아니잖아요. SOP 타입. 그죠? 우리 그 딥 타입이기 때문에 요걸 치게 되면 딥 타입이라고 나오죠. 이게 여기를 칩니다. 이렇게 여기를 선택을 하면 요런 정보가 나와요. 혹시 모르니까 칩 외형을 봐야 된단 말이죠. 디바이스 정보를 누르게 되면 그죠? 누르게 되면 여기 이 딥 타입이 나오죠. 그죠? 요 가로 세로 이 크게 있고 요런 모양이 맞는 거죠. 이게 SMD 타입이다 그러면 라이트가 안 되겠죠. 그죠? 틀리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 칩 외형 정보를 한번 확인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선택을 해서 우리는 이제 왜냐면 혹시 모르니까 이게 폼에 아웃풋은 안 나왔죠. 혹시 모르니까 그죠? 기존에 있는 그 MCU 안에 있는 폼웨어를 내 PC에 임시 저장해 놓을 필요는 있어요. 그죠? 항상 여러분들 모니터 수리라든 TV 수리라든 그냥 지워버리고 새로운 걸 하지 말고
그게 펌웨어가 불량이 아닐 수 있는 확률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그냥 지우지 말고 지우기 전에 MCU 안에 들어있는 펌웨어를 그죠? 손상되든 뭐 손상이 안 했든 간에 내 PC에 임시로 다 저장해 놓은 게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저장을 해 놓습니다. 여기 디바이스 메뉴에 가면 여기 읽기라는 팝업 메뉴에 읽기가 있죠. 읽기를 눌러서 내 지금 새로운 펌웨어 업데이트 하기 전에 내 PC에 라이트 하는 게 중요하다. 임시 저장해 놓는 거죠. 이렇게 저장해 놓습니다. 저장하기를 누르게 되면 일단 이 읽은 내용은 내 PC의 버퍼에 들어있겠죠. 걔를 이제 뭐 바탕화면이나 특정 폴더에다가 임시라고 해가지고 만들든가 폴더 이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임시로 많이 저장해 놓는데 임시 누르고 저장을 하게 되면 내 PC에 이제 그 펌웨어 안에 있던 거 지금 업데이트 펌웨어 업데이트 하기 전에 그 펌웨어가 내 PC에 임시 저장이 됩니다. 나중에 그 문제 안 지금 원위치 시켜줘야 되잖아요. 임시 저장해 놓는 거죠. 자, 저장이 났다면 이제 과감하게 MC 하는 내용을 지워버려야 되겠죠. 자, 디바이스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 지우기 이레이저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거 누르면 파워 메뉴가 나오는데 그냥 얘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 MCU 안에 있는 펌웨어가 싹 지워지는 작업이 되겠죠. 이 지워질 때 우리가 항상 결과물을 봐야 돼요. 이게 에러가 걸려있다. 하나가 에러하다. 그러면 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에러가 없이 성공이라면 그죠? 뭐 정상인 거죠.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IFC 지그도 마찬가지예요.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에러를 떴는지 OK 사인으로 떨어졌는지 여기 뭐 파일 성공이 나오죠. 예. 이렇게 해서 일단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 작업 다음 작업은 뭐예요? 이제 지웠으니까 내가 홈페이지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받은 이제 펌웨어를 라이트를 한번 시켜야 되겠죠. 자, 그게 로드 메인입니다. 로드를 하게 되면 그 내가 저장한 파일이 어디 있냐? 저는 이제 별도 파일을 저장했어요. H61MHV라는 모델이라는 명을 만들었고 폴더 명을 만들어 놓고 디렉토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가 저장을 해 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열기에서 가져오는 거죠. 열기를 가져옵니다. 그럼 뭐야? 이제 굽기만 하면 되겠죠. 자, 디바이스 메뉴는 이제 굽기 프로그램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굽기를 누르게 되면 그죠? 이런 메뉴가 나와요. 그 워닝 메뉴가 그냥 얘를 누릅니다. 그럼 쭉 이제 이 펌웨어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정상이 된 거죠. 자, 정상적으로 우리가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탈거한 우리가 MCU를 갖다가 소켓 컨버터에 장착을 하고요. 자, 프로그램을 띄워줍니다. PCN 프로그램을. 자, 디바이스 선택을 해, 품번을 선택해 줘야 되겠죠. EOQ, 그죠? EOQ 라는 그런 모델이죠. 하면은 지금 이거 SOP 타입이 아니잖아요. 그죠? 요거는 딥 타입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갖다 선택을 해주는 거죠. 혹시 모르니까 디바이스 정보에 들어가서 칩 외형 정보를 봐야 돼요. 칩 외형이 딥 타입인지. 예, 딥 타입 맞네요. 예. 자, 그러면 만약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그 펌웨어를 내 PC에 임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예, 읽기 하게 되면 지금 펌웨어를 업데이트 하기 전에 펌웨어를 읽습니다. 뭐 시간에 따라서 좀 시간이 더 걸리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예, 에러가 없죠. 예. 그럼 뭡니까? 저장을 해야 되겠죠. 내 PC에. 자, 저장하기를 누릅니다. 바탕화면에 그냥 임시로다가 해놓습니다. 이건 만약을 대비하는 거예요. 자, 저장이 됐죠. 이제 과감하게 삭제를 합니다. 불량난 펌웨어를 우리가 지우기를 하는 거죠. 얘 누르시고요. 지워집니다. 어떤 거는 이게 안 지워지는 게 있어요. 이게 이 일부 제품은 락이 걸려 있는 게 있어요. 펌웨어 개인이 업데이트 못하게 락을 뭐 모니터도 그렇고 TV도 그래요.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럼 이제 로드를 해야 되겠죠. 파일을 불러오는 거죠.
자, 이제 파일을 이제 불러와야 되겠죠. 예. 제가 이제 제조사에서 받은 게 있어서 이제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이트로 해야 되겠죠. 여기 프로그램이 이게 굽기라는 거예요. 얘 누르시고 하면은 이제 MCU 안에 새로운 펌웨어가 업데이트가 되겠죠. 완료가 되면 이제 얘를 이제 탈거를 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가다가 오류가 나는 것은 여기 나와요. 뭐 어떤 몇 번 핀의 오류다 그러면 이게 접촉 불량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해결하면 되겠죠. 자, 이제 종료를 하고요. 다 됐으니까. 예. 여기 이제 탈거를 해가지고 소켓을 뺀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에다 장착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새로운 업데이트가 된 이제 펌웨어가 들어간 거죠. 자, 요거 들어갈 때 방향을 조심해야 돼요. 여기 그려져 있죠. 홈 파진 부분이 1번이에요. 그죠?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장착이 다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우리가 파형을 다시 해봐야 돼. 아웃 파형이 나오나 봐야 되겠죠. 아웃 파형이. 그죠? 자, 이제 뭡니까? 파워를 결합한 다음에 종합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시리얼 아웃풋에서 어떤 파형이 안 나왔어요. 아웃 파형이. 그러다 보니까 포스팅 불량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펌웨어를 다시 지금 라이트를 한 거죠. 하고 이 지금 2번 단자가 시리얼 아웃풋이죠. 되니까 파형이 정상으로 나오겠네요. 결론적으로 뭐냐? 결론적으로. 그죠? 이 펌웨어가 손상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아까 우리가 전압하고 이런 전원부 쪽에 우리 전압하고 스위칭 파형은 다 정상인데 그죠? 여기도 VC가 MC가 정상이 들어갔는데 인풋은 들어갔는데 아웃풋 쪽으로 출력이 안 되는 현상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이게 대충 봤을 때는 펌웨어가 손상된 것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걸 업데이트 한 겁니까? 그죠? 업데이트 해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한 거 해다 보니까 저는 아웃풋이 나오더라. 그죠? 그럼 이제 뭡니까? 모니터하고 연결해서 출력이 되나, 즉 포스팅이 되나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최종 동작 테스트를 모니터를 걸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그죠? 델키를 치니까 정상적으로 바이오스 셋업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수리가 된 거죠. 예. 자, 여기 이제 시리얼 아웃풋 2번 단자를 재보는 겁니다. 이 파형이 이렇게 정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원을 눌러서 이제 파형 나오는 걸 측정하고 모니터 연결해 가지고 보니까 이제 포스팅이 됩니다. 그죠? 요게 지금 뭐라 그랬죠? 예. 요게 지금 그 포스팅 화면이라고 했죠? 예. 그 바이오스에 있는 스타트업 처리 루틴이 실행되는 화면이 보이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제품 이런 식으로 해서 수리를 완료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메인보드다, 뭐 노트북이다 이런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기본을 알고 응용을 해서 수리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빠른 그 점검하고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됐으면 구독, 후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유익한 강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